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부자 인사이트 귀부인 TV입니다. 오늘의 원픽 기사, 연합뉴스 기사고요. 미 7월 주택거래 줄고 집값 상승세 지속, 고금리의 공급 감소라는 기사인데요. 미국 시장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시장과 관련된 분위기도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기사를 한번 원픽 기사로 잡아봤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요,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7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 2.2% 감소한 407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매매 건수가 감소했고요. 이게 전년 동월 대비는 16.6%가 감소했어요. 이게 지금 7월이 성수기로 봤을 때 2010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7월 거래된 미국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40만 6,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즉, 거래량은 크게 감소를 하고 있는데 매매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거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 건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수요와 공급이라고 했을 때는 부동산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볼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도 이 주택 수요는 꾸준하거든요. 갈아타고자 하는 거, 신혼부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새롭게 주택을 공급받고 싶어 하는 수요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공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이 공급이 미국에서는 크게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게 새롭게 신규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주담대를 받았을 때 장기적인 형태로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고정금리로 저금리로 장기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금리와 관련돼서 혜택을 많이 받던 겁니다. 근데 현재는 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서 7%대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평균 금리가 7.48까지 올라가서 2000년 이후에 거의 20년, 2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봤을 때 주택을 이거를 팔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갈아타기 형태로 주입이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렴하게 금리를 받고 있던 거를 팔게 되면 팔면서 대출을 상환해야 되고 새롭게 매수를 하면서 주담대를 새로 일으켜야 되는데 그때는 7%대와 같이 높은 이자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건들이 나오지 않고 그런데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는 꾸준하다 보니까 이 높은 금리에 대출을 받아서까지 사면서도 높은 가격을 인정하고 거래를 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금리라는 변수가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매냐 월세냐만 선택을 하는 미국 시장과 다르게 또 하나의 대안이 있기 때문에 매매 물건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가격이 무조건 변동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세 가격과 관련된 이런 변동의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당초 윤석열 정부에서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지만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제대로 된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한 4년, 5년 뒤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현재 시장이 급격하게 좀 안 좋게 얼어붙고 있다라고 하는 게 글로벌 경기와 금리와 관련된 이슈지 주택이 남아 돌아서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공사비 인상과 그리고 각 건설사들마다 지금 이런 좀 안 좋은 무량판 구조라든지 철근을 빼뜨렸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진행이 되기 더디고 좀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것도 높은 공사비와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멈추어 쓰거나 지금 비대위가 나와 가지고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더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지역의 신규 물량과 관련된 부분들이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형태를 감안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신규 주택 물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앞으로 전세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월세화 되는 형태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요. 매매에 대한 수요는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있을 거고요. 특히나 정책 자금적으로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첫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6억 원 이하 같이 좀 저렴하게 고정금리 형태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이면 기존에 있는 금리가 높아진 거에 대비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높은 분양가에도 완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팩트, 이런 거를 미루어 봤을 때 주택을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일 때 오히려 망설이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매수에 동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의 잠깐의 반등이 아니라 진짜 수요는 지속되고 있지만 공급이 딱 절벽이 달하는 내년부터는 정말로 가격과 관련돼서 크게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하나의 예측을 해봅니다.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편향된 생각을 갖지 말고 부동산은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동산에 관심 없는 무주택자 분들도 반드시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 그리고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전세와 매매 동향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는 앞으로도 열심히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